공부하실 때 그냥 모든 과목을 이거 하나에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중에 다 못 외워요. 최대한 한 지문이라도 더 정확히 외우고 간다라는 마음으로만 공부를 하시라고. 그리고 9월, 10월에 모의고사 치러지는 거 전범위로 치러지는 거 보면 동영 3주 돼 있고 4주차 특별반이 있어요. 그리고 9월 전국 모의고사, 10월 전국 모의고사. 그럼 6번 총 연습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럼 그 연습을 할 때 최대한 과목별로 이 최종 요약서를 본인이 외우고 그 외운 것만 찾아서 푸는 연습을 6번을 하셔야 돼요. 그것만 잘 하시면 그대로 시험 보시면 60점 이상은 어느 과목이든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펴놓고 예전에 이것도 공부했었는데 이게 어딨더라 하고 또 책 빼서 또 절대 안 돼. 그냥 나 여기 있는 것만 일단 최대한 소화를 하겠다. 그래서 민법은 이 책 다 외우시면 80점 이상 맞고요. 다 외우면 80점 이상 무조건 맞아요. 다 못 외워요. 그래서 오늘 진짜 최소한 이 내용에서 이 지문만큼은 일단 1순위로 외워라 라고 별표를 쳐드릴 거야. 이 책 자체가 그냥 별표야. 에? 그런데 개인의 능력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공부를 꾸준히 안 하셨더라도 별표 치라고 한 것만 별표 쳐놓고 그것부터 먼저 하시라는 거야. 그게 되거든 나머지를 더 하시라고. 그렇게 남은 기간 잘 준비하시면 돼. 그런데 꾸준히 공부 안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1차만 하실 거 아니에요. 꾸준히 안 해도 그냥 뭐 아니면 도니까 1, 2차 하는 거요?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8월 달까지 공부한 내용을 압축해서 정리하는 수업이라 상세한 설명을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표시하고 답을 해야 된다를 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감 있게 나갈 거라고. 그리고 화면에다가 다 띄어서 못해요. 이거 지우는 시간 오래 걸려. 그래서 표시해 이거는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것만 몇 개만 여기서 하고 나머지는 책에 진하게 볼드체로 돼 있기 때문에 책으로 할 거라고. 그럼 본인이 이 속도를 못 따라오는 영역이 있을 거라고. 공부를 꾸준히 안 하신 분들은. 그럼 그분들은 그 영역을 일단 수업 듣고 외울 수 있으면 그냥 외우시고 도저히 바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 영역은 외우질 못하겠어. 그럼 그 부분만큼은 3, 4월 기본 이론 강의를 그 부분만 차근히 들으세요. 그리고 이해가 바탕이 됐을 때 그 부분을 이제 그 지문들만 외우시라고. 그러니까 그냥 외울 수 있으면 기본 강의 안 들으셔도 돼. 근데 어느 영역은 도저히 이해가 바탕이 안 돼서 뭔 소리인지 자체를 몰라. 근데 시험에는 매년 나와. 그 부분만 기본 이론을 들으면서 하시라고. 공부 꾸준히 안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 일단 하나라도 정확히 외운다. 문장 전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진하게 돼 있는 그 볼드체 처리된 부분들. 그래서 이제 지문별로 이 점을 주의하고 여기다 표시하라고 계속 일러줄 테니까 손목을 계속 오늘 돌리셔야 돼. 자, 시작하시게. 바빠 이거. 이 화면이 나오면 책으로 돌아가실 거야. 불공정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름 자체에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불공정하다고. 불공정. 그래서 첫째,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불공정한 거죠. 이거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무상행위엔 적용될 일이 없지. 유상행위에만 적용되는 규정이야. 그래서 1번은 기준에다 동함치고 시험 지문에 기준 나오죠. 그럼 항상 언제가 기준이 맞는지를 꼭 보셔야 돼. 근데 이행기를 기준으로 안 되지. 거기 틀렸다고. 언제가 기준이요? 행위 당시. 근데 이렇게 같이 할 때는 진하게 돼 있으니까 편하게. 이 지문이 기준 물어봤네. 이행기? 아닌데. 행위 당시인데 된다고. 근데 혼자 시험 볼 때는 어때? 이게 안 보여. 그래서 놓치죠. 그거를 지금부터 연습 마지막으로 하셔가지고 외워야 돼. 그러니까 첫째가 이 문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 지문이 물어본 게 무엇인가를 1순위로 항상 정리하려는 생각을 하고 하세요. 이건 민법만의 문제가 아니요. 모든 객관 시험의 공통된 출발점이라고. 물어본 게 뭔지를 정확히 정리를 해야 그 물어본 거에 답할 거를 내가 외운 걸 찾아서 적용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맨날 읽고 생각만 하잖아. 그럼 물어본 것과 상관없는 답을 할 때가 많다니까. 취직하셨어요? 그러는데 거기다 대놓고 저 대학 나왔어요. 뭐 하는 짓이 그게. 유머도 알아들어야 통하는데 진짜. 됐고. 야, 2번 길죠? 그럼 끝에 보시라 그랬지. 끝에 뭐라고 나와? 주관적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야. 객관식 시험이거든 하면서 주관적에다가 X로 확 해야 돼요. 이렇게 좀 과감하셔야 되는 거야. 앞에서부터 읽고 덜덜 떨 일이 아니요. 3번 거기 별표 치고. 증여, 무상, 불공정 없다. 그냥 없다가 아니요. 절대 없다야. 증여, 무상행위는 불공정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랑 불공정이랑 두 단어가 한 지문에 나왔죠. 그냥 절대 없다예요. 주고받는 게 없는데 어떻게 불공정을 따져. 주고받는 게 있어야 불균형을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 3번을. 이것도 틀리면 학생도 아니요. 눈만 뜨면 되는데. 증여는 불공정일 수가 절대 없어. 절대로. 왜? 증여니까. 해설이 지문에 들어있잖아. 왜? 시시해? 아씨 다 아는 건데. 근데 왜 틀려? 언제는 몰라서 틀릴까니? 어? 동그라미 안 치고 틀렸지? 자, 4번 궁박 끝에 포함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궁박에 뭐가 포함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다 포함돼.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다 포함된다. 5번 6번 같이 묶어서 별표 치고. 이거 외우셔야 돼. 무경험 나오죠? 무경험 나오면 거래 일반이라고 나오는지 찾아야 돼요. 무경험 거래 일반 의미한다 맞고. 이게 틀리게 나올 때 6번처럼 무경험 특정 거래 이렇게 나왔죠. 의미한다 X. 무경험은 특정 거래 영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래 일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7번 거기 별표 치고.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거예요. 궁박 본인. 대리행위가 나왔을 때 궁박만 본인 기준. 나머지는 싹 다 대리인이 기준이다. 그럼 8번에 궁박 대리인 X. 이렇게. 궁박은 본인.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근데 그거 외울 필요 없잖아요. 궁박만 본인. 나머지는 다 대리인.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9번. 그 위에 정리된 거. 불공정해야 되려면 폭리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폭리의사는 알면서 이용을 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경매에는 적용될 일이 절대 없어요. 그래서 9번 거기 별표 치고. 찌한 글씨 알면서 이용 없다면. 자, 이용할 의사가 없죠. 불공정 아니다. 그 뒤에 이제 10번 문장이랑 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책이 자주 나오는 문장들은 옳게 나올 때 표현이랑 틀리게 나올 때 표현이랑 나란히 같이 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 같은 줄은 아셔야 돼. 자, 10번 폭리행위 악의가 없다. 이 말이 폭리 의사가 없다는 거죠. 그럼 불공정 아니다. 이렇게. 11번 거기 별표 치고. 낱말 맞추기. 경매 불공정 이 두 단어만 통할 수 있는 거야. 무효에다가 X 하시고. 증여 경매 불공정에 해당할 여지 없다고.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12번 추정되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불공정에서 추정 나오면 다 틀린 거예요. 무효 주장자가 다 입증해야 되니까 추정된다 나오면 다 틀렸다고. 13번 불공정한 행위도 절대적 무효라. 제3자도 싹 다 무효예요. 그럼 제3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냐 이렇게 나오죠. 싹 다 무효하셔야 돼. 아직도 이 부분 잘 정리 안 되신 분들은 배운 순서만 기억하시면 돼. 찍더라도 이렇게 찍어. 찍더라도 무효 나오고 제3자가 나왔어. 선의 제3자한테 무효 주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헷갈려. 그럼 그냥 싹 다 무효하고 발라. 어차피 그 수많은 무효 사유들 다 싹 다 무효니까. 그런데 비진이 통정어에서 무효일 때랑 명의신탁에서 무효인 경우 딱 세 가지. 비통명만 제3자한테 대항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 이외의 무효들은 그냥 다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이 나오든 사회질서 위반이 나오든 불공정행위가 나오든 무효 나오면 싹 다 무효하시고, 비진이, 통정의, 명의신탁 나왔을 때만 제3자 관계를 주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가 모아모아 때도 이렇게 정리해서 했었고. 14번 거기 별표 치고, 불공정 추인 없다. 야, 불공정한 건 추인해도 여전히 불공정하니까 유효로 될 수는 없다고. 15번 거기 별표 치고, 불공정 전환 있다. 전환은 공정하게 바꿨죠. 그래서 불공정하더라도 공정하게 전환할 수는 있다. 진짜 이거 둘은 틀리시면 안 돼. 그냥 눈만 뜨면 되는 거야. 불공정한 건 추인을 해도 여전히 불공정하니까 무효. 불공정한 걸 전환, 바꾸면, 공정하게 바꾸면 유효 있다. 이렇게. 자, 16번 이거 안 외우셔도 괜찮아.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불공정한 법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죠. 얘는 반사회적 행위는 될 수가 있다고. 그 예로 증여를 써놓으시면 돼. 증여. 자, 증여는 무상행위라 불공정은 해당할 여지가 없잖아. 근데 증여도 접계약하면서 증여하는 것처럼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불공정행위랑 사회질서 위반은 적용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불공정행위가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걸 증여를 예로 생각하시라고. 자, 17번 부재사합의도 무효다. 즉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인 경우 무효 소송 안 하기로 특약을 했을지라도 무효기 때문에 그 합의 또한 무효라 무효 소송 제기할 수 있다. 그 뜻이요. 대시. 자, 이제. 고개 들 때 대시. 준비 많이 해왔다니까. 이건 시간 내에 수업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공부 꾸준히 하신 분들은 얼른 이거 끝나고 또 복습도 하고 2차 공부도 하고 해야지. 해야 되니까. 비진이 표시는 제일 주의하실 게 이거예요. 혼자 헛소리를 한 거라 원칙은 유효다라는 점. 요게 제일 주의하셔야 돼요. 비진이 표시는 원칙은 유효야. 지 혼자 헛소리 했으니까. 즉 이 사람이 헛소리를 하는지는 상대방은 전혀 몰랐을 걸로 일단 추정되는 거라 비진이 표시는 원칙은 유효하다. 그럼 어떨 때 무효냐? 상대방이 알았으면 당연히 무효지. 몰랐더라도 알 수 있었을 때도 무효다. 이 점이 쟁점이야. 그럼 알 수 있었다는 말은 과실이 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비진이 표시가 유효냐 무효냐를 물어보는 문장이 나오거든. 상대방이 알 수 있었는지, 즉 상대방이 과실이 있었는지 요거 하나만 찾으세요. 그럼 상대방이 과실 알 수 있었으면 무효, 그렇지 않으면 유효 이렇게. 그리고 이 무효를 가지고 서원이 잠자는 대항 못해. 지 혼자 헛소리 했고 상대방도 그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무효인 건 지들끼리나 무효를 주장해야지 그걸 몰랐던 사람한테까지는 책임 전가하지 말라. 그 뜻이니까. 그랬더니 언제는 선이 무과실이라야 된다고 하고 언제는 선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 필요는 없다고 하고 그건 다르다니까. 당사자, 직접 당사자 간에는 주의했냐 안 했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한 달이 건넌 제3자는 표의자를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알았냐 몰랐냐만 따지면 되지 주의했냐 안 했냐는 따질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건 단계는 항상 구별하셔야 돼요. 그럼 비진이 표시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걸 전체를 다 하려고 하니까 그래. 그냥 딱 찍어서 하나만 외워. 비진이 원칙은 유효인데 상대방이 과실이 있으면 무효다. 그럼 상대방 과실 무효만 외우면 뒤집어. 상대방이 무과실이면 언제나 유효지. 그렇게 연습을 하시라고. 자, 거기 1번 거기 별표 치고. 자, 진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들 의외로 긴 문장 잘 처리하다가 짧은 문장 틀리시는 분들 꽤 있다.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비진의 표시가 시험에 나왔을 때 짧잖아요. 그럼 여기서 반드시 동그라미 칠 때는 어디야? 원칙인 거야. 물어본 게 원칙이잖아. 그 원칙에다 동그라미 치고 무효에다가 X하고 한마디 해야지. 원칙은
유효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그냥 쭉 읽는 게 아니라 물어본 게 원칙이구나. 그거를 표시를 하라고. 물어본 거. 자, 2번. 상대방이 과실로 알지 못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상대방이 나오면 알지 못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실이 있다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 과실 이렇게 표시하고, 그럼 상대방도 과실 있으면 무효 이렇게. 자, 3번. 거기 별표 치고 3, 4번 같은 내용이에요. 자, 비진이 표시에서 진이가 무슨 뜻이냐고 나오면 이대로 읽지 봐. 그래서 3번에 진이 진정으로 표시하고, 자, 맞으려면 이대로 읽으면 안 되죠. 그럼 진이가 나오고 진정으로가 나왔어. 그럼 끝에 아니다라고 나와야 맞고 의미한다 나오면 그대로 읽었으니까 틀린 거라고. 이거 공부 꾸준히 안 하는 사람들은 이런 추상적 표현 어려워하시거든. 그러니까 진이 나오면 머릿속에 이대로 읽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게 떠올라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진정으로가 나오면 끝에 아니다라고 돼 있는 날 찾아야 돼. 근데 얘는 뭐라고 나왔어? 의미한다. 그럼 거기다 X를 하셔야 돼. 그리고 다시 보는 거야. 진이는 이대로 읽지 말라 그랬어. 근데 얘는 진정으로를 의미한데 틀렸네. 이렇게 한 번 더 하시란 말이야. 자, 4번 또 나왔죠. 진이 표시하고 얘는 이제 특정한 내용이라고 나왔죠. 그럼 특정한 내용을 의미한다. 그대로 안 읽었지. 진이를 그대로 안 읽었잖아. 왔잖아. 이렇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 있네. 그러니까 진이란 특정한 내용을 뜻하는 거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원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야. 이거 통으로 못 외워요. 그러니까 객관식은 써 있으니까 써 있는 데서 찾는 낱말 맞추기 연습을 하라는 거야. 아, 진짜 이렇게 기본 강의하면 오늘 집에 못 가는데. 다시 하고 가야 돼. 그래도 진이 나오면 진이에다 동함을 치고 이대로 읽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진정으로 나오면 아니다라고 나와야 맞는 거고요. 특정한 내용 나오면 의미한다 맞는 문장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공부된 사람들이 나 째려봤단 말이야. 아우, 다 알아들었는데 왜 또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업자 정신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저만 보이지만 나는 다 보이기 때문에 바위틈에 숨은 양 오늘 이래서 나왔단 말이야. 바위틈에 숨어 있다가 오늘에서 나왔어. 오늘에서 나 인제라도 한번 해볼라요 하고. 진작 나오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내가. 그래서 5번 거기 별표 치고 강박에다 동함 치고 길죠. 끝에만 보는 거야. 끝에 비진이 표시냐? 아니, 강박은 강박이야. 비진이 표시 아니야. 이렇게. 자, 6, 7, 8번이 같은 내용인데 6번에다 별표 치고 7, 8번에 그대로 적용하시는 거야. 자, 6번 대리권 남용 나왔죠? 비진이 표시 유추 적용. 이렇게.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이랑 비진이 표시랑 그냥 동의어로 외워버려. 대리권 남용, 비진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 나온 판례가 7번이야. 자, 대리권 남용에 대한 게 비진이 표시가 적용되죠. 그럼 비진이 표시여서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 제3자한테는 주장을 못하지. 똑같이 적용해라 라고 판결 난 거예요. 그게 7번이요. 그럼 요거만 외우면 되지. 비진이 표시, 대리권 남용 있다. 대리권 남용, 비진이 표시 있다. 똑같이 적용하면 돼. 그러니까 8번에 대리권 남용했대죠. 그럼 비진이 표시 원칙 뭐야? 유효지. 그럼 유권 대리요, 무권 대리요? 유권 대리지. 그래서 무권 대리 거기다 X하고. 그럼 시험 지문에 6번, 7번, 8번 어느 게 나오든 대리권 남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뭘 적용해? 비진이만 적용해. 그럼 원칙은 유효. 상대방이 과실 있으면 무효. 그것만 적용하면 돼. 연습을 그렇게 하시라고. 됐시. 자, 다음 14페이지. 14페이지까지 하고 쉴 계획이에요. 쉴 계획도 일러드릴게. 자, 9번, 10번 같은 내용인데 9번에다 별표 치고, 자, 공무원 나오면 표시를 해야 돼요. 민법 시험에 공무원 나오면 무조건 공무원을 표시해야 돼. 그리고 한마디 하면 돼. 쉬어. 이렇게. 그냥 푹 쉬어. 이렇게. 공무원 나오면 그냥 쉬어. 이렇게. 민법이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비진이 표시를 하더라도 민법 자체가 적용되지 안 되니까 언제나 유효한 거지 뭐 상대방이 알 수 있었다고 무효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공무원 공법행위 적용 절대 안 돼. 절대. 그래서 10번에 공무원 나왔죠? 자, 끝에 물어본 거 사실서 제출 나왔지? 공무원이지? 언제나 유효. 쉬어.
쉬라. 그냥 쉬는 거 아니야. 푹 쉬어. 이렇게. 나머지 두 줄은 읽으시면 안 돼. 그럼 명이 대한 거 11, 12, 13번 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시험에 12번 형태가 제일 많이 나와. 그래 12번에다 몇 표 치고. 시험에 명의 대여해 가지고 대출 약정했단 말이 나오면 명의 단어가 먼저 보이든 대출 단어가 먼저 보이든 다 이 내용이에요. 그럼 비진이 표시는 절대 아니에요. 양해했을 때만 통정 무효인 경우가 딱 한 건 있는데 그거 하지 말고 비진이 표시냐고 물어보거든 극단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100% 명의 대여해 가지고 대출 약정한 어떤 판례가 나오든 비진이 표시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외워. 그러면 12번 대출 나왔죠. 근데 끝에 원칙 물었지. 그럼 원칙은 유효. 대출금 반환 채무를 진다 맞고. 자 12번 거기 몇 표 쳤죠. 대출이 먼저 보였지. 그 뒤에 명의도 나오죠. 그냥 대출만 보고 해도 돼요. 끝에 뭐라고 나왔어? 비진이 표시다. 무조건 틀렸다고. 대출, 명의 둘 중에 한 단어 나왔는데 비진이 표시다 하고 끝나면 그냥 무조건 틀린 거예요. 믿어봐. 13번 여기서 더 그래. 얘는 명의가 먼저 나왔지. 법률상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 받을 수 없는 자라고 명의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리고 대출 나왔죠. 그럼 나머지 절대 읽지 마. 끝에만 봐. 끝에 뭐? 비진이 표시다. 틀렸다고. 얼마나 쉬워. 어? 아니 명의나 대출 중에 한 단어 나오면 비진이 표시는 절대 아니야. 이렇게 외워서 두 단어만 보고 푸는 사람이랑 법률상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 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준 자는 숨차 죽겠네. 아주 그냥 달려라 한이들. 사례 연습하고 쉬게. 자 3번은 연습용으로 보시는 거야. 이렇게 사례 문제 나오면 무슨 사례인지를 알아내시는 거야. 갑이 을에게 증여의사 없이 증여하고까지로 끝났어. 아 비진이 표시 사례구나. 그럼 을이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을이 무과실이면 다 유효하게 될 거고 을이 과실이 있으면 갑과 을은 무효고 제3자는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유효묘가 달라지겠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문제 푸는 방식을. 근데 비진이 표시는 사례 문제로 나오는 게 드물기 때문에 못 외우시는 분들은 안 해도 돼.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라고. 학개론을 죽어도 못하고 민법을 좀 더 나는 할 수 있어요 하는 분들. 그다음 병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거 나오죠. 그럼 이 사례는 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을이 중요하다라는 걸 먼저 정리를 하고 옳은 거 찾으라라고 하면 일단 을의 상태를 먼저 정리하고 갑과 을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써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기억. 을이 무과실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선임 필요 없어. 그럼 을이 무과실이면 언제나 유효. 그럼 병은 악이라도 취득한다. 다 취득해. 맞고 이렇게. 아이고 3개나 남네. 그럼 이제 니은에다가 집중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3개짜리들은 3개를 다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2개 하면 답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럼 니은을 보시는 거예요. 니은. 여기 을이 과실로 과실 있구나. 그럼 여기다 쓰는 거야 이렇게. 뭐요? 그러니까 절대 몰랐다면까지 읽으시면 안 돼. 비진이 표시는 을 무과실인지 을 과실 있는지 이거 단어 하나만 찾으신 거야. 그럼 과실 있으면 무효지. 그럼 을은 취득 못하지. 1번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하시는 거야. 시험장에서 이 문제가 나왔으면 을이 무과실이면 유효라. 병도 언제나 유효야. 맞고. 을이 과실 있으면 무효야. 그럼 을은 취득 못해. 틀렸네. 이렇게. 그럼 이 문제는 디귿은 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한 지문을 천천히 정확히 하는 게 가장 빨리 푸는 방법이에요. 급하게 읽고 또 읽는 건 절대 빠르지 않아요. 그거를 남은 2달간 연습만 하면 돼. 자, 디귿 연습사 한번 보게. 을이 악이죠. 무효지. 그럼 병은 선이기만 하면 취득할 거 아니요. 근데 선이 무과실이라야. 여기가 틀린 거예요. 여기가. 디귿이 제일 어려운 문장이거든. 근데 문제를 박스 형태들은 정확히만 풀어 내려가면 이 문제는 디귿은 시험장에서 할 필요가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려 들지 말고
정확한 걸 먼저 하고 박스 문제들은 100% 확실한 걸로 항상 밑에 가서 조합을 추리고 답이 절대 아닌 것들은 지워놓고 푸는 걸 계속 습관 들이셔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를 정확히 알아야죠. 기억부터 첫 단추를 잘못 껴. 그럼 영원히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천천히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